점점 더 혹독해지는 한반도의 겨울. 난방비마저 급등하면서 농촌의 겨우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기름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지금은 어느 집이고 막 기름 보일러 한 집은 추워요. 들어가면 좀 썰렁해요, 항상. 하지만 젊은 귀농인이 늘어나면서 농촌의 난방 시스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적정 기술을 적용한 효율적인 화목난로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모든 것들을 산업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구매하거나 누구한테 맡겨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들은 무한한 자원인 햇빛도 이용한다. 온풍기와 온수기, 발전기와 건조기 같은 농촌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들을 햇빛을 이용해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을 공개하고 나누고 있다. 겨울 캠핑의 메카로 불리는 덕유대 오토 캠핑장. 금요일 오후만 되면 벌써 차량으로 가득하다. 이들은 왜 추운 겨울에 사서 고생을 하는 걸까? 누군가 물을 길어야 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설거지도 해야 되는 부분도 이제 직접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걸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실행을 하는 부분들.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불붙은 캠핑 붐은 각종 장비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4천억 원에 달했고 몇 년 내에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비싼 것이 바로 겨울 캠핑용 난방 장비다. 이제 아무래도 장비가 고급화되고 기능화돼 가지고 겨울에도 이 안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고. 소형 펠릿 난로가 50만 원이 넘고 방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려면 수백만 원을 써야 한다. 하지만 이런 장비를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운동장 한면에 가득 늘어선 화목난로들. 드럼통에 깡통에 LP 가스통까지 흔치 않은 모양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건 또 드럼통이고요. 재활용. 그렇죠. 이거는 폐. 네, 그렇죠. 네, 고물상에서 이거 15,000원이면 삽니다. 그래서 그걸 사다가.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가요. 지난해 결성된 전북 완주군의 대한에너지협동조합이 만든 난로들이다. 농촌의 흔한 재활용품을 이용해 재료비는 거의 들지 않았다. 버려진 화목난로도 효율을 개선해 쓸만한 난로로 재생해냈다. 연소 부위를 단열 처리해 고온 연소를 시키고 2차 공기를 주입해 나무가스를 완전히 태우는 것이 비결이다. 그 효율을 높인 난로입니다. 그래서 그 화구 안쪽을 보시면 바깥쪽으로 해서 내화벽돌로 해서 쭉 벽면들을 라이닝을 좀 한 부분이고 1차로, 그리고 그다음에 저 안쪽으로 파이프를 통해서 2차 공기 주입관을 만들어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연소를 시키는데 이런 튜닝을 아래쪽에 화구 쪽에다 했고요. 난로에서 나온 열기를 LP 가스통 속에서 한 차례 더 돌게 하면 열기 지연 효과로 인해 그만큼 발열량이 많아진다. 화구 위쪽에 나무를 세워서 집어넣는 이른바 거꾸로 타는 난로도 원리는 비슷하다. 연소 부위 주변을 단열재로 감싸 고온 상태를 유도했고 2차 공기 주입관을 설치했다. 처음에 불을 붙일 때는 이게 이제 이쪽에서 불 붙이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불쏘시개를 이용해서 이쪽을 열고 이쪽으로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하는 구조로 돼 있고요. 나중에 이제 재를 청소할 때도 이쪽으로 재도 별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난방기구들은 모두 로켓스토브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제3세계 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미국 아프로베츠 연구소에서 1980년대 모델을 표준화했다. 세계 각국의 효율적인 화덕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낸 것이다. 연료실을 단열재로 감싸 내부 온도를 높이면 나무가스가 완전히 연소돼 많은 열기를 뿜어내게 되는 것이다. 이 화덕은 솥바닥의 열기가 더 오래 머물도록 열기고리 방식을 도입했다. 여기서 솥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 여기에 솥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럼 올라온 것이 여기서 한번 데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데펴지지 않은 공기가 여기로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 옆에 있는 솥을 또 데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데피고 여기서 데피다 보니까 여기에서 불 떼서 나오는 열기를 최대한 이 솥에다 쏟아놓고 나가는 거죠. 똑같은 걸 걸어놔야 이제 그래야지 뚜껑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싼 재료와 어렵지 않은 제작 기법을 이용한 난로와 화덕. 농촌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른바 적정기술의 조건에 맞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나무 소비량을 기존 화덕의 4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대폭 줄이면서도 같은 열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국내 적정기술을 이용한 난방기구를 처음 보급하기 시작한 사람은 흑부대 생활기술 네트워크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김성원 씨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다 6년 전 귀농한 뒤 본격적으로 적정기술 연구에 뛰어들었다. 또 적정기술이 하이테크가 아니에요. 누군지 약간의 원리만 알고 있으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기술의 어떤 장벽이라든지 또는 장벽이 낮고 접근성이 좋죠. 스스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나 장치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 겁니다. 이제는 에너지 문제를 고민하는 지자체들도 김 씨가 보급하는 적정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연세대학교에 위탁해 운영하는 영등포의 하자센터도 그중 하나. 적정기술 워크숍을 주최하고 2층 강당에 김씨 팀에서 설계한 추결식 구들 벽난로를 설치했다. 전통 구들과 달리 연소실인 함실을 파지 않고 서양식 벽난로와 거상처럼 생긴 구들을 결합해 평평한 구들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단열을 통해 연소실의 온도를 800도 이상으로 높여 완전 연소를 시키고 그 폭발력으로 열기를 구들 바닥으로 밀어내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전통 함실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 아주 깊이 파가지고 함실을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아예 태울 때부터 거꾸로 태워가지고 강한 압력을 통해서 적절한 가스 슬롯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들의 깊은 곳까지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적인 것들이 안에 구조가 있기 때문에 평구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시범 제품이어서 비싼 재료를 썼지만 농촌형으로 바꾸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제작할 수 있다. 전통 구들과 서양식 벽난로의 결합 방식을 외국 학자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A hypocaust system, underfloor heating, was used in ancient Rome and also used in Korea as well. One of the problems with kind of the traditional underfloor heating system is that oftentimes it involves incomplete combustion. It's not the most efficient combustion. So the smoke coming out from the chimney has a lot of particulate left in it. But I think if we can combine a more efficient combustion with underfloor heating, we have kind of an ideal stove. 적정기술 제품이라고 해서 엉성하고 못생긴 것만은 아니다. 조속가 출신의 디자이너가 참여하면서 정교한 모양의 조립식 벽난로가 탄생했다. 단열을 통해 연소실의 온도를 높이고 윗부분에
발열부를 따로 설치해 열기가 최대한 머물게 하는 원리는 같다. 발열통으로 올라간 공기가 열기 지연판에 닿아서 뒤쪽으로 돌아서 다시 앞쪽으로 나오고 그리고 오븐실 테두리를 지나서 다시 연통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 그러니까 발열통 안에 그 방을 나눠줌으로써 열이 충분히 이 안에서 돌고 나갈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지연시켜주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난로가 설치된 곳은 에너지 자립 시범 마을로 유명한 서울 성대골 마을. 동네 아이들의 방과 후 교실을 덮여주면서 도시형 화목난로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저희 아이들하고 숲체험을 가고 있거든요. 산에 가서 그 프로그램 숲체험하면서 오고 가고 내려오는 길에 그 잣나무 가지들인가 주워가지고 오고요. 또 이 근방에 뒷다라고 나무 공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무를 얻어가지고 떼고 있어요. 농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분주히 뭔가를 만들고 있다. 적정기술 난방의 또 다른 에너지원인 햇빛을 이용한 온풍기다. 나무로 만든 틀에 보온 소재를 깔아 단열을 하고 알루미늄 주름관을 이어 붙인다. 주름관을 틀에 채운 뒤에는 페인트로 전체를 검게 칠한다. 태양열을 잘 흡수하기 위한 것이다. 주름관에 흡수된 태양열을 송풍기를 이용해 방 안으로 보내주는 간단한 방식이다. 하지만 효과는 강력하다. 신중한 성격의 마을 이장님도 이웃 귀농인 집의 햇빛 온풍기를 4년간 지켜본 뒤 마음을 돌렸다. 가보니 정말 좋습니다. 예. 어떻게? 방이 들어가니까 약 온도가 실내 온도가 약간 35도, 약 40도까지 한여름 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올리고 예. 있어요? 예. 너무 덥잖아요. 그렇더라고요. 8m짜리 햇빛 온풍기를 제작하는데 170만 원이 들었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아깝지 않다. 이장님은 내친 김에 보일러도 효율적인 화목 보일러로 교체할 생각이다. 햇빛 온풍기를 보급하고 있는 이재열 씨의 집은 햇빛 에너지의 실험장 같은 곳이다. 지붕 위에 햇빛 온풍기를 비롯해 햇빛 온수기와 건조기를 모두 손수 제작해 설치했다. 이 씨가 제일 아끼는 작품은 해양 위치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햇빛 온수기다. 이 안에 보면 이제 보시면은 그 동 코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이 속에 그냥 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부동액. 예, 겨울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낮에는 따뜻해지지만 밤에는 바로 영하로 떨어지니까요. 그 부동액이 돌아서 부동액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저 뒤에 보면은 그 온수통이 있는데 그 온수통에 열기를 전달하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열기를 가지고 또 가는 그런 반복 작용을 통해서 저기다가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그 온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햇빛 센서를 장착해 하루 종일 태양을 따라가기 때문에 고정식에 비해 효율이 30% 정도 높다. 재료는 거의 폐자재를 이용했다. 사기로 하면 수백만 원에 달했을 햇빛 센서와 구동 장치도 직접 제작해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았다. 핵심이 요 센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냥 제품으로 된 것들을 사기에는 서민들 입장에서 되게 부담이 커서 이거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하고 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냥 본인이 할 수 있게끔 정보 공개를 해놨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만들면 한 2만 원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정도.
이 씨가 제작한 첫 온풍기는 자연 순환형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는 공기의 대류 현상만을 이용했다. 나중에 이제 이거 4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고장 없이 이 씨의 작업실 난방에 이용되고 있다. 워낙 단순한 장치여서 고장이 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단점은 동력이 없다 보니까 풍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들어가는 가까운 쪽의 공간의 온도와 멀리 떨어진 공간의 온도가 편차가 생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읽어봐. 햇빛 에너지와 궁합이 맞는 집은 흙부대집이다. 50cm에 달하는 두꺼운 벽이 낮 동안 담아둔 열을 밤에 뿜어주기 때문에 햇빛이 없는 동안에도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흐린 날씨에 이 시집 내부 온도를 측정했다. 간밤의 기온이 영하 10도에 육박했는데도 실내 기온이 보조 난방 없이 22도 이상을 유지했다. 햇빛 온수기에서 공급되는 물도 23도를 넘어 설거지 물로 쓰기에 충분했다. 봄, 가을. 봄에서 가을까지는 뜨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쪽 그 온수기 밑에 바로 이렇게 하면은 손 뜨거워 이렇게 할 정도 나와. 태양을 쫓아가는 추적식 햇빛 온수기를 시중에서 구입하려면 최소한 수백만 원이 든다. 이재열 씨네 온수기의 재료비는 10만 원이다. 태양광 발전기를 갖추고 고효율 전등을 쓰는 이 씨의 집에서는 자동차 연료비 외에는 에너지 비용을 전혀 쓰지 않는다. 농촌 에너지 문제의 열쇠는 돈보다 사람이 쥐고 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마을은 에너지 자립 시범마을로 선정돼 146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그중 절반 이상을 받지 못했다. 돼지똥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며 반대한 것이다. 예, 좀 안타깝기는 하죠. 그 소수력 발전소나 돈분을 바이오매스 그 돈분을 일으켜서 그 열병합 발전소 만들어서 전기로 생산하는 이런 과정, 또 생태 적용, 생태 학습 이런 게 많이 빠져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결국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일부 가옥에 목재 펠릿 보일러를 들여놓는 게 사업의 주요 내용이 됐다. 하지만 전기 사용량이 한 달에 3만 원도 안 되는 이 마을 많은 가정에 태양광 발전기는 사실상 필요 없는 장치다. 전북 부안의 한 마을에서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10여 년 이상 자발적으로 에너지 자립 운동을 벌여왔다. 태양광 발전기를 각 가정에 설치하지 않고 대형으로 모아서 지은 것부터가 다른 마을과 다르다. 자부담 금액을 내기 어려운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으고 후원금을 받아 공동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전기는 한전에 팔아 마을의 공동 수익금으로 활용한다. 마을 주민들이 투자해서 만들어낸 마을의 어떤 그 공동 태양광은 전기를 팔아서 발생되는 수익을 그 마을에 그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이 생산되는 전력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마을에 어떠한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오랫동안 함께 수기하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에너지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졌다. 각 가정의 단열을 개선하고 고효율 전구와 대기 전력 차단 장치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비를 3분의 1이나 줄였다. 국악강사의 장고장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굴이 밝아졌다.
봉곡마을 귀농 귀촌인들이 개설한 행복한 노인학교 학생들이다. 벌써 5년째 농한기가 한결 즐거워졌다.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는 할머니들을 위한 한글 학교가 됐다. 귀농인들이 나서서 만든 마을 박물관에 가장 사연 깊은 물건을 내놓은 이도 할머니들이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한글을 배우신 할머니가 직접 자기가 이제 요걸 안내를 썼어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집 볼 때 입막에 인절미 담아왔다. 패백 볼 때 떡이로 입막아 준다. 시집살이 할 때 잔소리 하지 말라고 방패하는 것이다. 52년 됐다. 배덕인 할머니. 지금 한글 배우시는 할머니. 요게 바로 이제 그 52년, 지금은 이제 53년, 4년 정도 됐겠다. 모래를 입에다 집어넣는 것부터. 노인학교를 운영하는 박구임 씨와 마을 박물관을 만든 이재철 씨 부부는 2005년에 봉곡마을로 온 귀농인이다.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 되살리기 활동에도 열심이다. 마을에 활기가 생기면서 이 씨네 뒤를 이어 귀농한 사람들이 10가구가 넘는다. 직업도 다양해 화가나 교사, 평생 학습 지도사가 있고 이 씨가 새 집을 짓도록 도와준 스트로베일 건축 전문가도 있다. 여기에도 이제 뭐 예술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만화가도 있어야 되고, 또 음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온전한 이쪽 농촌 사회를 구성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트로베일 건축가인 이용희 씨와 이재철 씨가 로켓 스토브 방식을 이용한 개량 화덕을 제작하고 있다. 진안군 시민단체인 적정기술연구회가 기본 틀을 만들어 이곳 마을회관에 기증한 것이다. 무거워 보이지만 가벼운 단열재를 사용해 노인들도 들 수 있다. 이 씨도 농촌의 에너지 문제는 나무와 햇빛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이런 상태로는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름값도 올라가죠. 전기료도 앞으로 더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나무를 무한정으로 이렇게 계속 떼다가는 이 산의 나무들이 다 고갈될 거고, 그러니까 전기를 이제 끊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기 대신에 우리가 무한정 공급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우리의 난방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농촌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궁극의 소재는 햇빛과 나무다. 최근 10년간 130%가 오른 등유나 최근 5년간 40%가 오른 심야 전기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어디나 그렇듯 농촌 에너지 문제 해결의 열쇠도 사람이 쥐고 있다. 농촌의 현실을 알고 기존 주민들과 구체적으로 협력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지금 도시를 떠나는 귀농인들이 바로 그들이 될 수 있다.